오성환 당진시장이 시립공공의료원 설립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며 관련 논의가 활발합니다. 오늘 뉴스에서는 당진 지역 의료 서비스 실태와 시립병원 설립에 대한 타당성 등을 집중 보도합니다. 당진 시민들은 현재 의료 전문 인력 확보가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시립병원 건립 시 매년 120억 원의 적자가 날 것으로 예측됐는데 시민 토론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들 살펴봅니다. 내포 신도시 뉴그린 국가산단 조성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홍성군과 한국산업단지공단 충청지역본부가 협약을 맺고 산단 지정과 기업 유치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2026년 태안 안면도에서 국제 꼭 박람회를 다시 열기 위한 움직임이 활발합니다. 김태현 지사가 박람회 재추진 의사를 밝힌 데 이어 가세로군수도 서신을 보내 개최 의지를 전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수도권에 비해 열악한 지방의 의료 환경, 어제 오늘 일이 아니죠. 최근 당진에서는 시립병원 설립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지난 2019년 당진시가 실시했던 타당성 검토 용역 결과 한번 살펴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먼저 당진에는 현재 종합병원 1곳과 병원 3곳, 그리고 요양병원 4곳, 의원 80곳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의료기관과 인력, 시설 장비에 대한 상대적인 지표는요, 충남도 전체와 비교를 했을 때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종합병원의 경우 당진 시민의 69%는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서 이용을 하고요. 나머지는 천안 등으로 가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당진 시내 의료기관에 대한 불편한 점으로는 전문 인력 부족과 과목 부족, 장비 부족 등이 꼽혔는데요. 이어 타 지역 의료기관을 이용하고 있는 목적으로는 고난이도 처치와 수술, 만성질환 관리, 급성질환 등의 답변이 나왔습니다. 200병상 규모로 시립병원을 새롭게 설립한다면 연면적 2만 제곱미터에 835억 원의 비용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경우에 연간 적자폭만 120억 원으로 경제성만을 고려했을 때는 타당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용역 결과를 종합하면 시립병원 설립 문제는 충분한 사회적 공감대와 당위성이 필요하다는 결론인데요. 병원 시설보다는 의료진의 전문성 확보가 시급하고 기존 종합병원과 유사한 일반 병원 형식의 개원은 지역 의료 전달 체계 붕괴 우려가 있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는 소규모 소아 전문 병원과 야간 진료를 추진하고 대학의 전문 병원 지원을 설립하거나 기존 당진 종합병원의 일부 과목을 추가하는 방안 등이 현실적이라고 봤습니다. 이러한 타당성 검토 용역 이후 민선 8기 새롭게 취임한 오성환 당진시장이 공약으로 시립병원 설립을 내세우면서 관련한 논의가 다시 점화되고 있는데요. 이에 당진시가 각계각층 시민과 전문가 의견을 듣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어떤 의견들이 나왔을까요? 정호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날 진행된 토론회에선 다양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먼저 오동주 당진 시립의료원 설립 시민운동본부 대표는 시립의료원은 전국에 2개밖에 없다며 설립은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공공병원은 도로와 같은 사회 간접 자본으로 봐야 한다며 재용역을 요구했습니다. 이번에 오늘 토론회가 끝나면 충청권의 관계가 아닌 경기도나 수도권에 있는 업체에 용역을 줘서 한 번 더 검토를 해보자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매년 120억 원씩 발생하는 적자 구조에 대한 지적도 나왔습니다. 공공의료원 설립은 필요하지만 재정적인 문제부터 해결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또 추가적으로 더 많은 부담들이 이루어질 경우에 그런 것도 어떻게 감당할 거냐, 이런 것에 관해서는 종합적으로 어떤 대안들이 제시가 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시민들에게 의견을 물어서 그걸 받아들이든 또는 유보하든. 공공의료원 설립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의료원이 들어서도 재정적인 이유로 인기가 없는 과들은 들어오지 않고 이미 당진 종합병원에서 진료 중인 과들이 들어와 전문 인력이 중복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병원 설립 대신 당진 종합병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시립 종합병원의 필수과들은 우리 당진 종합병원과 100% 중복될 것이고 결국에는 시립병원을 유치함으로써 공급은 2배로 늘리고 기존에 있던 현존하고 있던 수요는 절반으로 줄여가면서 전문 의료 인력 또한 나눠먹게 되는 형태가 될 것입니다. 용역 제시 시부터 설립 반대까지 다양한 이야기가 나온 시민 토론회.
공공의료원 설립에 대한 당진 시민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적자 구조 해결 등 당진시의 추진 방향에 관심이 쏠립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호석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홍성군의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작업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홍성군과 한국산업단지공단 충청지역본부는 19일 내포신도시 뉴그린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에 따라 두 기관은 국가산단 지정과 개발 실시계획 수립, 친환경 우수기업 유치 등에 힘을 모을 계획입니다. 내포신도시 뉴그린 국가산단은 민선 8기 홍성군의 핵심 사업으로 오는 12월 선정 여부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태안군이 충남도의 2026년 안면도 국제꽃박람회 재추진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가세로 태안군수는 김태흠 충남도지사에게 서신을 보내 이 같은 뜻을 전하며 적극적인 개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김 지사는 지난 8월 태안군을 방문해 그동안 중단됐던 안면도 국제꽃박람회를 2026년에 다시 개최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박람회는 지난 2002년과 2009년에 개최돼 모두 360만여 명이 다녀갔습니다. 요즘 집값이 떨어지고 금리가 오르다 보니 이른바 깡통 전세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고 하죠. 집주인이 집을 팔아도 은행 대출을 갚고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줄 수 없는 상황을 깡통 전세라고 하는데요. 일각에서는 이 전세 보증금을 올리기 위해서 감정평가사와 짜고 신축 빌라의 매매가를 올리는 사기 범죄도 늘고 있습니다. 부풀린 감정평가서를 이용한 깡통 전세 사고는 올해에만 427건 발생했고 사고 금액은 무려 1,000억 원에 육박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깡통 전세 사기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부실한 감정평가와 관련한 규칙을 고친다는 방침인데요. 신축 빌라의 시세를 산정할 때 비교 대상이 되는 주택을 선정한 이유와 근거, 또 비정상적인 가격 거래 제외 등 세부 사항을 감정평가에 필수적으로 적도록 했습니다. 하루빨리 법률안이 개정돼 더 이상 피해를 보는 세입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신문 브리핑입니다. 고금리의 여파로 전국 부동산 거래 침체가 이어지며 아파트 실거래가가 폭락하는 가운데 충남 내포신도시는 거래 침체를 피해 아파트 값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8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1일 한울마을 모아엘가 아파트는 3억 4,300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지난 8월 경남 아너스빌은 4억 500만 원, 롯데캐슬은 3억 6천만 원에 거래된 걸로 나타났는데요. 지난해 10월 한울마을 모아엘가 아파트가 3억 7천만 원에 거래된 것과 비교하면 올해의 거래가는 소폭 하락했고 경남 아너스빌과 롯데캐슬은 지난해 8월 기준 같은 가격으로 손바뀜됐습니다. 지역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공공기관 이전, 삽교역 신설 등으로 인해 내포신도시로 인구가 몰려들 것으로 예상되면서 전국적인 부동산 거래 침체 기조와는 달리 아파트 거래가가 꾸준하게 유지되고 있다며 공공기관 이전 등 내포신도시 발전 가능성이 구체화된다면 아파트 거래가가 지금보다 크게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내포신도시 내 아파트 실거래가가 유지되는 상황에 분양 예정인 내포신도시 디에트르 에듀시티, 대광 로제비앙도 3, 4억 선에서 거래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지역 부동산 시장에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어 전문가들은 내포신도시 아파트의 실거래가가 유지된다는 건 발전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라며 5년 안에 주목받는 부동산 시장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요즘 가을을 맞아서 자전거 타는 분들 많으시죠? 최근엔 경사가 심한 산속에서도 이 산악 자전거를 즐기는 분들 많다고 해요. 네, 저도 TV에서 봤는데 화면만 봐도 스릴이 넘치던데요. 국내 최대 규모의 산악 자전거 국제대회가 전남 순천에서 개막했습니다. 그 짜릿했던 열전의 현장 서경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2022
순천 아시아 산악자전거 챔피언십 개막을 선언합니다. 아시아 최고 수준의 산악자전거 선수들이 순천에 모였습니다. 19일 개막한 2022 순천 아시아 산악자전거 챔피언십. 17개 나라 300여 명의 국가대표 선수들이 이번 주 일요일까지 열띤 경쟁을 펼칩니다. 오르막과 내리막 등 다양한 코스를 통과하는 크로스컨트리 경기와 산 정상에서 시속 80km의 속도로 내려오는 다운힐까지 총 4개 종목에서 산악자전거의 짜릿함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경기 결과는 세계 랭킹 순위에도 반영되는데 가장 좋은 기록을 세운 남녀 선수 한 명에게는 파리올림픽 출전권이 주어집니다. 기술적인 부분이 저의 장점이라 생각하는데요. 이제 코스가 많이 험하고 기술이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잘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경기가 펼쳐지는 순천 용계산 MTB 경기장은 4.3km의 험준한 경사를 자랑합니다. 순천시는 이번 대회를 위해 3개월에 걸쳐 코스별 경기장을 완성했습니다. 주요 지점마다 안전요원과 의료진을 배치해 선수들이 부상 위험 없이 경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번 대회의 성공적인 운영뿐만 아니라 대회가 불편함이 없이 치러지도록 주최 도시로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선수단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마음껏 펼쳐 좋은 성적을 거두시기 바랍니다. 산악자전거 대회는 스포츠와 레저, 모험이 결합된 익스트림 경기로 최근 세계적인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12년 만에 열리는 이번 대회가 새로운 산악자전거 바람을 일으킬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충남 지역 어린이 교통사고가 늘었지만 사망자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남경찰청이 지난 14일 기준 올해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가 312건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건 많은 것으로 7.7% 증가한 수치입니다.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는 지난해 2명이었지만 올해는 1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산시의회가 간호로 준설 등 지역 주요 사업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의원들은 먼저 한국농어촌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간홀로 준설 현장을 찾아 수질 개선 현황을 살펴봤습니다. 또 서산 오토밸리 산업 폐기물 매립장에선 주요 시설과 운영 방식을 점검하고 침출수와 악취 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당진시 의회가 어린이집 보육 환경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당진시 의원과 당진시 어린이집 연합회 임원, 당진시청 담당 공무원이 참석했는데요. 이들은 장기 재직수당 인상 등 보육교직원 처우와 반별 지원금 지급 등 보육 환경 개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작업 효율을 6배 이상 높인 구기자 선별 세척기가 농가에 선보였는데요. 충남도 농업기술원 구기자연구소는 19일 청양이 한 농가에서 선별 세척기의 성능을 살펴보는 평가회를 열었습니다. 농업기술원은 특허 등록을 마친 세척기를 이용하면 기존에 사람이 작업할 때보다 효율이 6.6배 올라간다며 활용 방안을 검토한 뒤 농가에 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태안에서는 전국 아마추어 씨름 선수들의 진검 승부가 펼쳐집니다. 태안군 종합실내체육관에서 오는 26일부터 나흘 동안 대통령배 2022 전국 씨름왕 선발대회가 개최되는데요. 이번 대회에는 남자부와 여자부 등 680명의 선수가 참여하며 무료로 경기를 관람할 수 있습니다. 씨름 대회가 끝난 후에는 생활체육 대축전이 개최될 예정입니다. 충남교육청이 국립군산대학교와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학생들의 다양한 학습 기회를 보장하고 고교 학점제 단계적 이행에 필요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앞으로 두 기관은 질 높은 교육 프로그램 제공과 강사 인력 지원 등에 협력할 계획인데요. 충남교육청은 현재까지 37개 대학교와 공동교육과정 업무 협약을 체결했으며 해마다 2천여 명의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